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인정욕구 버리기입니다. 흔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가장 높은 단계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자 모토모토미 요시히코 박사는 심리 전문가로서 35년간의 연구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해야 하며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지 항상 신경 쓰며 사는 빈 껍데기뿐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 욕구를 내려놓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자가 얘기하는 인정 욕구 버리기, 책 속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당신이 모르는 세계. 많은 사람이 지금 자신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있는 세계가 단 하나의 평범한 세상이며 다들 자신과 같은 세계에서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처럼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남의 눈을 신경 쓰고 우월감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이 사는 세계가 유일하며 그런 인생이 평범하다고 믿습니다. 그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얽매여 잔뜩 겁먹은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정의 조건에서 벗어날까봐 늘 긴장한 채로 말이죠.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세상의 주류에서 벗어나면 어쩌나 두려워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늘 우열을 나눕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볼까라는 걱정이 늘 가슴을 짓누릅니다. 인정의 굴레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상처받는 것, 부정당하는 것, 보답받지 못하는 것에 민감합니다. 사소한 실패에도 어차피 나는 안 돼라고 부정적으로 단정을 짓습니다. 상대방은 지적하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자신의 해석대로 받아들이기 일쑤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지키려 합니다. 남들이 자신의 노고를 알아채주지 않는 것에 민감합니다. 열심히 했네, 고마워라는 말을 듣지 못하면 왜 나에게 더 고마워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무척 강합니다.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상대와 스스로를 비교해 우열을 가리는데 매우 민감합니다. 타인의 인정, 그리고 자신의 인정에 얽매여 있습니다. 늘 타인과 자신에게 받는 인정에 휘둘리며 인정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공허함이 밀려오지만 정신없이 인정을 좇는 중에는 그 공허함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인정이라는 굴레는 사람의 마음을 텅 비게 하고 공허를 안 보이게 덮어버립니다. 인정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인정이 삶의 중심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세계가 현실이며 인정만이 인생의 중심축입니다. 반면 인정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의 눈에 그곳은 참으로 덧없는 세상입니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든 받지 않든 그런 건 중요치 않습니다. 굳은 신념으로 자신의 사명을 향해 갈 뿐입니다. 인생의 기쁨을 기쁨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순수한 기쁨이 넘쳐흐르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 욕구는 이런 세계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겁내면서 살아가는 사람, 행복을 손에 쥔 사람. 세상 사람 대다수 80%는 인정 욕구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늘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이 보는 자기 모습을 빛내려고 애씁니다. 설령 그렇게 보이는데 성공하더라도 언젠가 세상에서 외면당하지 않을까? 버림받으면 어쩌나 라는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잣대와 주변의 평가를 삶의 척도로 삼습니다. 나머지 20%의 사람은 자신의 불안정함, 연약함, 허무함을 인정하고 인정 욕구와 결별하려고 합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세상과 타인의 시선만 살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깨닫고 그런 자신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자신을 단련하며 세상 사람의 눈, 인정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다음 3가지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인정 조건. 즉, 주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부질없다. 두 번째,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은 부질없다. 세 번째, 끊임없이 주변의 시선만 신경 쓰는 삶은 부질없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빛내는 데 연연하면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보는 나라는 한 가지 기준밖에 없는 텅 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0%의 사람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인정이라는 꿈에서 깨어나 그 허상으로부터 멀어져 자신의 진짜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나날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안에 흔들리는 사람과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80%가 선택한 인생과 20%가 선택한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인생의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인생의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진실을 누군가 조금 더 일찍 내게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펼쳤으니까요. 인생을 바꾸고자 마음 먹고 이 책을 집어들었을 테니까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지금껏 왜 그토록 부질없는 것에 매여 있었나 깨닫게 될 테죠.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깜짝 놀라고 지난 날들이 너무 아깝고 되돌리고 싶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에게 이별을 고하고 새로운 날을 반길 때입니다. 프라이드 제로. 자기 긍정 100%로 살아가기. 프라이드, 즉 자존심은 우리 인생을 참 살기 힘들게 만듭니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원흉입니다.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 프라이드가 필요합니다. 프라이드가 원동력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프라이드는 그저 방해물일 뿐입니다. 프라이드가 자기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데, 진정한 행복을 목표로 삼는데, 수준 높은 인격과 진리를 얻는데 프라이드는 거대한 방해물입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심리치료사 후지미 유키오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로토미 선생님은 제가 아는 대학 교수 중 가장 프라이드가 낮아요.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는 몰라도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프라이드가 거의 없습니다. 프라이드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기 긍정감은 100%입니다. 자기 전부를 긍정합니다. 자신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긍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프라이드와 자기 긍정은 꽤 겹치는 개념이 아닌가? 자아 존중감은 자기 긍정감의 일부가 아닌가? 그런데 프라이드는 없고 자기 긍정 100%라니 무슨 말이지? 라고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기 긍정은 프라이드가 충족된 상태와는 매우 다릅니다. 프라이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입니다. 한편 진정한 자기 긍정은 타인의 인정 같은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둡니다. 아무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아무 조건이 없는 부동의 존재 방식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은 타인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프라이드를 유지하기 위한 인생은 필요치 않습니다. 부모를 위해, 교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일에 자신을 소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왜 받아야 할까요?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인정 따위 없어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얕은 자기 긍정에서 깊은 자기 긍정으로. 자기 긍정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얕은 자기 긍정. 두 번째, 중간 수준의 자기 긍정. 세 번째, 깊은 자기 긍정입니다. 첫 번째 얕은 자기 긍정은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자신을 긍정합니다. 직접적인 자기 긍정입니다. 내게는 장점이 잔뜩 있다. 나는 훌륭한 인간이다. 나는 매력적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얕은 자기 긍정은 쉽게 길러집니다. 여러 자기계발서에 있듯이 거울을 보면서 하루 5분간 당신은 멋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용기가 있다 라고 말해봅니다. 또는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종이에 적어봅니다. 이런 훈련은 얕은 자기 긍정감을 기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 긍정감은 자신의 결점을 알아채는 순간 맥없이 부서집니다. 단점이 있잖아. 단점이 더 많잖아. 아니, 단점만 있잖아. 이런 생각의 흐름 속에 얕은 자기 긍정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 중간 수준의 자기 긍정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 즉 리프레이밍입니다. 나는 이런 점이 문제다. 나는 늘 우유부단해서 문제다. 나는 갖고 싶은 옷이 있어도 우물쭈물하면서 결정을 못 내리고 그러다 정작 사려고 할 때는 어김없이 품절되어 살 수가 없다. 우유부단한 나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결점도 관점을 바꾸면 장점이 된다는 것이 리프레이밍입니다. 우유부단을 리프레이밍하면 신중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중간 수준의 자기 긍정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깊은 자기 긍정입니다. 자기 수용,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기 긍정입니다. 거울을 보며 훌륭하다고 말하거나 리프레이밍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인지적 작업입니다. 한편 깊은 자기 긍정은 단순한 인지적 작업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를 근본부터 바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깊은 자기 긍정의 핵심은 자기 수용입니다. 나는 내가 싫다. 나에게는 좋은 점이 별로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그저 그대로 둡니다. 수용 전념 치료라는 심리치료법도 있습니다. 수용하기는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나 자신이 싫다. 나의 단점만 찾게 된다라는 생각도 그저 그대로 둡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수용은 진정한 의미의 자기 긍정과 연결됩니다. 한 단계 나아가면
인생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자세가 깊어져 갑니다. 깊은 자기 긍정으로의 심화. 자신을 깊이 긍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 따위에 개의치 않습니다. 남들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인터넷에서 비판받아도 상관없어. 이상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어. 남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마음껏 미워해. 그러든 말든 난 전혀 개의치 않아.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은 인정 욕구를 내려놓아야 시작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은 자기 긍정의 궁극적 형태는 어떤 것일까요? 참된 자기 긍정, 궁극의 자기 긍정, 깊고 깊은 자기 긍정은 대체 무엇일까요? 자신의 존재 그 자체, 타자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이 대우주와 대자연의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런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 이 인생, 이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삶의 자세가 참된 자기 긍정입니다. 인생의 좁은 길에서 내려오다. 나는 이래야만 한다라고 단정짓고 좁디 좁은 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믿으며 좁은 길로 자신을 몰아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완벽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줄곧 이 길에서 벗어나면 살아갈 수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그 좁은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껏 에너지와 시간을 쓸데없이 소모했구나. 막상 그 좁은 길에서 내려와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네. 내려오면 큰일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뭐야? 괜찮잖아. 내려와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고 단정짓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는 참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우등생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도쿄대에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남들 눈에 비친 나를 우선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며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허울뿐인 인생, 알맹이 없이 텅텅 비어있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세상의 잣대로 만든 인생을 그저 표류하고 있구나 하고요. 죽을 만큼 고민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냥 죽어도 좋다고 될 대로 되라고 모든 것을 내던진 채로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만큼 엉망진창인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좁디 좁은 길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변화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좁은 길만 걷는 건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이런 삶이어야 한다고 단정지은 좁은 길을 걷는 한 인생은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곤한 세계 안에 갇혀버립니다. 좁은 길에서 내려오면 인생이 다채로워집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즐거웠다가 흥미진진했다가 위험했다가 야릇해지기도 하는 다채롭고 풍요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서 지금의 좁은 길에서 내려오세요.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제껏 좁은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는지 그런 건 개의치 마세요. 사소한 차이일 뿐입니다. 자신의 이상에서 내려오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는 더 위가 있고 아래에는 더 아래가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만 삶을 재단하지 마세요. 나는 이래야만 한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당신만의 스타일로 당신만의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훨씬 풍요롭고 즐거운 세계를 만나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최고로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철저한 자기 수행이 인간을 만든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평범하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일단 멈추고 철저하게 자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허울뿐인 인생을 표리합니다.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고 남의 눈에 비친 나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 욕구는 선천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구의 비대화입니다. 늘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우열을 나누려 합니다. 그런 행위로 얻는 행복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입니다. 이로써는 절대 긍정, 절대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타인의 인정이 삶의 기준이 되므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도 알맹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얄팍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실에 저는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7년이나 이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살아갈 가치를 찾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습니다. 그 끝에 저는 다음과 같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일단 자연적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철저한 자기 수행에 임해야 합니다. 자기 성장을 위한 수행 없이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표리하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보편 타당한 법칙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이념이나 사상을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칸트가 마음의 혁명이라고 부른 마음의 질서를 180도 바꾼다라는 결연한 의지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설령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도 개의치 않는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보편 타당한 법칙이 생활 전체를 관철하도록 자신을 바꿔나갑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인간은 자연히 흘러가는 삶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이를 거슬러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고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이런 자기 성장 방법을 간략히 소개한 것이 9단계 프로그램입니다. 인정 욕구에 휘둘리고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걱정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삶에 전력을 다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을 향해 나아가려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9단계 자기성장 프로그램으로 강철 같은 마음을 얻고 자아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의 정점에 이르면 이 인생, 이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절대 긍정의 경지, 절대 행복의 경지에 이릅니다.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든 것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절대 긍정의 경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생과 사를 초월한 긍정, 생과 사, 그 자체의 긍정.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절대 긍정의 경지는 자신과 타인이라는 통상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그곳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삶이란 찰나입니다. 죽음의 특수 형태로서의 찰나, 그것이 삶입니다. 살아있는 시간, 수십 년 따위는 보잘것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죽음이라는 어둠 안에 비치는 순간의 삼광, 이것이 생입니다. 기본 상태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본래 죽음 속에 있습니다. 태어났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태어나지 않았기에 죽지도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본래 생과 사, 유와 무를 초월해 있습니다. 그 존재는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죽은 후에도 계속 있습니다. 존재. 하이데거 방식으로 말하면 존재, 그 자체의 긍정입니다. 살아있다, 죽어있다라는 경계를 초월한 존재 그 자체는 생과 사, 유와 무라는 경계를 초월해 있습니다. 한편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존재자라고 합니다. 존재라는 것은 존재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유와 무, 생과 사를 초월한 존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살아있다, 죽어있다,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있는 것, 없는 것, 이 세상, 저 세상, 이러한 경계를 초월한 것입니다. 생과 사, 나와 너, 유와 무, 이런 차이를 초월한 무경계의 존재 그 자체를 긍정하는 감각입니다. 타오의 긍정. 생과 사, 그 모든 것을 둘러싸는 과정 그 자체는 중국의 도가 사상에서 말하는 도, 즉 타오. 만물의 자연적 흐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어쩌면 태어나지 않았는지도 죽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연의 흐름 그 자체를 긍정합니다. 이것이 절대 긍정입니다. 살아있어도 그 자체를 긍정하고 죽은 후에도 그 자체를 긍정합니다. 이러한 생의 흐름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연의 흐름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절대 긍정입니다. 모든 일이 대수롭지 않아집니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긍정할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 긍정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 이질적인 것, 용서할 수 없는 것, 나를 버린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모든 것을 긍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애로이 감싸안게 됩니다. 이것이 절대 긍정의 경지입니다. 고차원적 동기로 살아가면 이런 감각이 생깁니다. 부디 이런 차원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타인의 인정과 평가 따위 개의치 않는 고차원적 삶의 감각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그리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 스스로 사랑하고 예뻐해 주는 것이 저자가 얘기하는 자기 긍정 100%의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는요, 인정 욕구에 휘둘리는 다양한 유형을 분석하고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9단계의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인정 욕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